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11월 10일, 수요일입니다. 이 시간에는 이 재동포 이민정책 연구와 이 제안,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주요하게 오늘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방문 취업 H2 체류 자격하고요, 이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, 이 두 체류 자격과 관련돼서 좀 어떠한 이 정책 제안을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요, 어제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요, 이 경기 글로벌 센터의 송인선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려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2국의 동포 LC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손두부 가게를 하기 위해서 4년 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 분기 때마다 부가세 신고와 함께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부천 뭐뭐시장 LC직 손두부 하면은 직접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손두부집으로 꽤나 알려져 있는 집입니다. 그러나 이 방문 취업 비자는 3년마다 고향으로 갔다 와야 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최근 누나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이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동포 비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는데 벌금 2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가 다시 600만 원으로 줄여줄 테니 출국을 했다가 다시 오라고 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다음날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L씨는 돈이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. L씨는 최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길래 손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법이라는 사실은 진짜 까마득히 몰랐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정부는 이민자 동포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격입니다. 네, 이 송인선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.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 손두부 가게를 운영을 한 4년 동안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출입국에 갔는데 아마 이런저런 뭐 서류를 다 갖추고 갔겠죠. 그러니까 이 법무부 출입국 측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라,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다시 뭐 600만 원으로 이 벌금을 깎아줄 테니까 아마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거를 추구했다가 다시 오라,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선 이 L씨는 이 돈이 없어서 뭐 다시 출입국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 송인선 대표는 뭐 우리 한국 정부는 법무부 출입국을 얘기하겠죠. 이민자 동포들에게 병도 주고 약 주는 격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꼬집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. 이 글을 보고요, 이 김도균 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, 지금은 제주 한라대학교 교수로 이민정책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, 이 송인선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답글 형식으로 게재를 했습니다. 이 포용적인 이민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이다. 이 동포 포용 정책은 말할 필요도 없다. 그런데 아직도 이 동포 차별, 이 배제 정책이 버젓이 시행되는 것이 현실이다. 이 방문 취업제 폐지하고 이 재동포 비자로 통합을 해야 한다. 시기를 놓치면은 동포들이 먼저 돌아설 것이다. 아니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. 네, 이 김도균 이사장님, 네, 제주 한라대학교 현 교수님이죠. 저도 올해 초죠, 이 인터뷰를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주요하게 인터뷰했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에
이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줘라.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을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달라.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에 꼭 해달라. 뭐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이런 요청을 했던 배경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, 이 과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 민정수석으로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했었죠. 그때 이 방문취업 제도를 도입을 하고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청와대에서는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 대통령이 되어서는 이렇게 방문취업 제도는 이제는 뭐 10년이라는 그런 시기도 이렇게 훌쩍 지나간 이런 상황이고, 그러니까 이제는 방문취업 제도를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완전히 통합을 해서 이 동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펼쳐나가는,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, 뭐 그런 취지에서의 이런 제안이었고 이런 호소였습니다.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뭐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뭐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요. 그리고 이미 또 내년 3월 9일 치러지게 될 대통령 선거에 이제는 각 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갖기는 쉽지는 않고, 차기 이 대통령 되는 후보들에게 이제 뭐 정책도 나오고 이 공약도 나올 텐데요. 여기에 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좀 더 현실성 있는 이 동포 정책을 또 만들어서 제안을 한 것이 필요하다, 그런 시기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재외동포 이민정책 연구 및 제안 이 시간을 특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더 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,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에 뭐 여러분들의 많은 또 의견도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송임선 대표가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관련, 또 김도균 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이 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이 방문취업 체류 동포로 있는 분들이 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줬다.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 개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,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사업자 등록증은 뭐 누구에게나 이 국세청에 뭐 사무실을 내고 뭐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줍니다. 그러나 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사업자 등록증을 활용을 해서 이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체류 목적에, 방문취업 체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것이다, 이렇게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방문취업 체류 자격은 이 단순 노무일, 이 39개 업종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 업종에 한해서만 이 영리 목적의 그런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출입국 위반이다, 이렇게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본다는 것이죠. 그래서 아마 이분에게 이 4년 동안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 보니까 뭐 아마 2천만 원의 이 벌금을 부과를 이렇게 시켰던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식당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동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이분들이 거반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
뭐 투자 체류 자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영주 자격,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이 방문 취업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 3년 체류가 만기가 되면은 출국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이제 출국하지 않고 1년 10개월을 더 연장받을 수가 있죠. 그렇게 하려면은 1년 전부터 이 고용주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, 그리고 그 1년 전에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이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것은 이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근로자로서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면은 이 고용주가 이 국세청에 이제는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게 이제는 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연간 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취업 활동을 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가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취업 동포들이 3년 체류 만기가 돼서 1년 10개월을 더 연장받고자 할 때는 바로 연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,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.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도 이 3년마다 이 체류 연장, 이 갱신이라고 되죠. 그걸 해야 되는데, 그때도 연간 소득 금액원을 제출을 해야 되느냐, 뭐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국세청에서 발급을 해주는 연간 소득 금액원은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에 이 법무부가 별도로 작성한 양식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은 직업을 기재를 하게 돼 있고, 나의 연간 소득 금액을 뭐 5천만 원 이상, 뭐 5천만 원 이하, 5천만 원 이상, 또 뭐 5천만 원에서 1억, 또 1억에서 뭐 2억, 뭐 이렇게 어느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법무부의 양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이 법무부의 이 양식에 따라서 이 직업하고 연간소득 금액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이 국세청에서 발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소득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정확하게 이 출처를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, 이렇게 이 소득 금액 증명원이나 뭐 이렇게 소득 금액 신고서를 법무부 출입국이 이렇게 제출을 의무적으로 한 것, 지난해 9월 달부터 그렇게 했죠. 아마 그냥 그렇게 한 것은 아무래도 그냥 취업 활동을 합법적으로 했고, 이 소득이 합법적인 취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소득이 발생했냐, 뭐 이거를 법무부가 보기한 것이다, 뭐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불법 취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 법무부 출입국에서 벌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출할 때는 내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에서 취업 활동하고 이렇게 소득을 이렇게 취득했냐, 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그런 뭐 연간 소득 금액 신고원 신고도 하시고 또 제출을 해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법무부로부터 이 벌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지금 보니까요, 이렇게 체류 목적에 벗어나는 이런 활동을 했을 경우,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거나 또 취업 알선을 하거나, 이 취업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을 하거나, 그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거는,
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거나 또 과태료를 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알고는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벌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확정이 되면은 이 벌금을 뭐 300만 원 밑으로 깎아달라 이렇게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라든가 어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서 3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인 이 법무부에서 출입국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매기는 일종의 있는 과태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조정을 하면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역시 이렇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강제 퇴거 조치를 이렇게 당할 수 있다. 그래서 이 점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저는 재동포 체류 자격,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동포들이 꼭 주의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 제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,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 2007년도에 시행이 됐고요. 결국은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은 재동포 체류 자격에 그냥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제도였는데, 지금은 저는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이 한 10만 명, 고려인 동포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. 대신에 지금 저는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갔죠. 그래서 재동포 체류 자격은 지금 고려인 동포나 중국 동포나 한 40만 명 이상이 되죠. 특히 뭐 중국 동포들은 한 36만 명 이상이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제는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모두 이렇게 좀 변경해서 동포 정책을 이제는 일원화시키는 제도, 이렇게 이런 정책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, 뭐 이런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은 일단은 단순 노무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런 제약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의 이 체류 활동 그런 범위를 좀 그 현실성 있게 이 확대 조치를 취해주는 것,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더 많은 또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저의 이메일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뭐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또 각자의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런 좋은 정책 제안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 당의 후보들한테 뭐 그 TF 뭐 재동포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정책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요.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 참여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